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민주주의 기금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나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속한 민주당이 아닌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무려 32.8%에 육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조사는 좀 더 높습니다. 중도 성향이라 응답한 자가 무려 40%에 육박하였는데요. 현재 미국은 압도적인 리더십을 보이며 미국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 결과를 보시면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280만 표 이상 더 많이 받았음에도 대통령 후보에 직접 투표하지 않고 각 주마다 선거인단에 투표하여 승자가 독식하는 독특한 투표 방식 덕분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로는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앞설지 몰라도 미국 농사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오른쪽 지도와 트럼프가 승리한 지역이 겹치는 것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공화당이 미국 중부 지역을 꽉 잡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큰 변화 없이 다시 내년에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후보로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평범한 후보가 나와 대선을 치룬다면 모든 도박사들은 트럼프를 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정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블룸버그. 마이클 블룸버그의 재산은 트럼프보다 17.778배 많은 64조 원이라는 것과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 남자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의 미국이 열광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트럼프보다 재산이 많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인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세계 1위 언론사 블룸버그를 만든 자수성가라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갤럽과 민주주의 기금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중도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마이클 블룸버그이기 때문이죠. 지난 미국 대선 때 힐러리와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방향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재검토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한국이 전액 부담,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미 한미 FTA는 재협상을 마쳤고 최근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내고 있는 수준의 5배인 6조 원을 요구하였죠. 주한미군 1년 유지 비용이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인데 유지 비용을 전부 다 내고 7천억 원을 추가로 그냥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2만 8천 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비용에 대해서 불평하며 한국에 5배나 더 내라고 하는 기이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협상이 붕괴로 이어졌다며 트럼프의 전략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손해라 보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민주당이 한국의 국익을 끔찍이도 생각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한일 지소미아를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과 동시에 박근혜의 졸속 체결 작전이 합작을 이루면서 체결되어 버렸죠. 한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급부상 중인 마이클 블룸버그도 민주당 후보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지만 그의 정치적 성향은 중도가 확실합니다. 1966년 하버드에서 MBA를 취득한 마이클 블룸버그는 세계적인 언론사 블룸버그를 설립해 빌리어네어가 되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에 가입하였지만 2001년 처음으로 뉴욕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는 이미 민주당을 탈당하고 공화당으로 옮긴 후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다시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하였는데 이때도 공화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는 공화당에서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해 또 한 번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소속으로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게는 매우 이상적인 후보입니다. 기업의 친화적인 측면에서는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및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완전히 반대하고 있고 낙태 권리와 총기 규제도 찬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에 가깝습니다. SCMP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블룸버그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가들과 CEO들을 포함시키는 글로벌 포럼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세계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들의 회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뛰어넘는 수준의 포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데요. 중국 정부 산하의 국제교류센터와 협력하는 동시에 헨리 폴슨 미국 전 재무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고 세계 부자 순위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 중국의 전 중앙은행 총재 주 샤오추안 등이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원만한 이해관계도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가 정권을 잡게 되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순식간에 종료될 것이고 한국의 경제도 다시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날아가겠죠. 현재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 규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적절한 예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국산화라는 내실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해 줄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 한국이 어느 국가들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중국이 25%로 의존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죠. 한국의 심장과도 같은 반도체 산업 의존도를 보시면 더욱 심합니다. 중국에 무려 44%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 반도체 전부를 중국 기업들이 사는 것은 아니고 한국의 삼성, LG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현재 중국산 제품에 폭탄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받고 있는 타격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마이클 블룸버그는 보호무역주의 및 중국과의 갈등을 지향하는 트럼프와 완전히 반대의 인물로 한국의 경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과연 마이클 블룸버그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의 어느 정당과 정치 성향이 비슷할지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야 지금 트럼프의 비상식적인 방위비 인상 요구와 일본의 더 비상식적인 수출 규제에 대해서 마이클 블룸버그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선 2002년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패색 주니어가 2002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직접 실명을 거론하며 노무현 후보는 낙관적,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블룸버그 칼럼에는 노무현이 당선되면 한국이 전세계 재정개혁의 모범으로 남을 것이라고까지 극찬을 하였는데요.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견해라고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무게죠.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라 좀 더 대국적인 일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현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이 정책이 성공할 경우 가장 어려운 난제를 풀 방안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립서비스하는 이들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의 무게중심이 중산층에 옮겨지도록 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즉 마이클 블룸버그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 성향은 현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블룸버그는 최근 사설을 통해서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베 총리의 한국과의 무역 전쟁은 희망이 없다. 일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리석은 무역 전쟁으로부터 일본을 탈출시키는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최근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분명히 의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블룸버그가 뉴욕시장으로 있을 때 뉴욕시가 우길기를 연상케 하는 광고가 도심 곳곳에 게재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마이클 블룸버그로서는 나치기를 강력히 규탄한 인물로 같은 레벨의 전범기인 우길기를 용인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명성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우길기를 허용한 현재 일본 정부와는 상극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쿵짝이 잘 맞았던 미국 민주당의 평범한 후보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블룸버그가 당선될 확률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블룸버그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다음으로 돈이 많은 세계 부자 순위 9위로 최근 재산이 65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18배나 많은 규모죠. 여기에 자신의 모교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 2조 1천억 원이라는 미국 대학 사상 최대 규모의 기부를 투척하는가 하면 뉴욕 시장으로 지내던 시절에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자금 지원 단체에만 100억 원이 넘는 사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진해서 1달러의 연봉을 받으며 총 12년의 뉴욕시장 생활을 하는 동안 7,600억 원의 사비를 지출하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미술관 지원, 총기 규제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져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아베 정부의 C19 대책과 관리 능력이 엉터리라는 것을 차츰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이타마현에서 50대 남성이 C19로 인해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이타마현이 하는 변명도 놀랍고 후생노동성과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은 더 놀랍습니다. 한국은 오류투성이 진단키트로 검사를 확대하다가 의료 붕괴가 되었다고 정부나 언론이나 국민들까지 나발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태로 일본이 의료 붕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도 일본은 대책이 없는 의료 붕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일주일 사이에 불행한 일을 당한 노숙자들의 사인이 C19 최종 판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경시청에 의하면 3월 중순부터 22일까지 경찰에서 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 결과 15명이 C19 최종 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원 남성이며 도쿄가 9명, 사이타마현, 효고현, 미에현 등 전국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일본 사회에서는 이미 C19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령층이 갑자기 불행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사인 규명 없이 바로 화장하는 것 때문에 일본 정부가 실상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시청의 발표로 이러한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타마현에서 50대 남성 C19 최종 판정자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악화가 되어서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11일에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서 진단 검사를 한 결과 16일에 새로운 최종 판정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원할 병실이 없다고 해서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이타마현에는 최종 판정자 689명 중에 87명이 퇴원하고 349명이 자택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일본 전역의 자택 대기자가 몇 명인지를 한 번도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번 일로 사이타마현이 공개를 한 것입니다. 이번 50대 남성의 불행한 일에 대해 사이타마현의 오오노 지사는 앞으로 자택 대기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좀 더 세밀하게 하겠다. 그리고 병원과 협의해 구급 이송 태세를 갖추겠다. 전문가의 의견이 일주일 안에 갑자기 악화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자택 대기를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이타마현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까요? 그동안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많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도 될까 말까인 상황인데 말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숙박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현은 자택 대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모두 입원시킬 수 없는 병실 부족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최종 판정자가 급증하면서 가벼운 증상을 가진 자에 대한 대응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의료체계의 붕괴가 왔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일본인들은 정말 낯짝이 두껍네요. 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자택 대기자에 대한 숫자와 경과를 앞으로 파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숫자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은 정부에서 준비한 숙박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겠다. 그리고 병원 이외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원 파악 등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 라고 해서 일본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는 거죠. 이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수천 개의 댓글로 분노를 표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단검사를 하고 바로 입원하고 극진한 간호를 받았겠지. 지금까지 아무런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니 결국 관심이 없었던 거지. 더러운 마스크를 보내주고는 세금은 꼬박 챙겨가고 뭐 하나 좋은 일이 없다. 지금까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정부의 무능이다. C19가 국난이라고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하더니 이 정부는 안 된다. 당장 바꾸자. 도쿄는 검사 받기 위해 열흘이 걸리고 결과 받는데 일주일이 걸리지. 그 안에 다 어떻게 되겠어. 그동안 최종 판정자 숫자는 거짓이었네. 이 정부는 믿을 수가 없어. 중국과 북한과 같아. 아베와 코이케는 도쿄올림픽 때문에 C19 대책을 게을리했잖아. 이미 일본에 다 확대되었다. 일본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아베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진단검사를 소극적으로 하면서 최종 판정자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C19를 부지런히 전파하고 다닌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단검사 후에 최종 판정자로 확인이 되어도 자택 대기를 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그동안 파악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의료 붕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은 본인들이 의료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